SMR은 기존 대형 원전이 갖고 있지 않은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약 5분의 1 수준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동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적 배치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원자력 강국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근엽입니다. 저는 원자력 정책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SMR이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SMR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전기가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명을 켤 수 없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온 지구는 암흑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충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SNS나 유튜브도 볼 수 없겠죠. 통신 시스템도 마비되고 교통 시스템 또한 마비됩니다. 도시는 곧 혼란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기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풍부한 전력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882년 상업용 전기 생산이 시작한 이래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인류가 소비한 에너지는 그 이전에 비해 약 18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에너지 소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AI의 출현입니다. AI의 출현과 함께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챗GPT 한 번 검색에 사용되는 전력량이 약 2.9Wh로 이는 구글에서 검색되는 검색보다 약 10배나 많은 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챗GPT를 통해 7번의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스마트폰 한 대를 풀로 충전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AI가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AI 가동에 필수적인 GPU 때문입니다. 손바닥만한 GPU 하나가 약 700W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가정에 있는 전자레인지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집에서 전자레인지를 24시간 365일 가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바로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GPU를 탑재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365일 전 세계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하이퍼스케일급, 즉 100MW 이상급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4년도에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약 1,100여 개로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약 2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약 400TWh로 이는 6, 7년 전에 비해서 약 3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전력량이 약 900TWh로 이는 지금보다 2배나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요 테크 기업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테크 기업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전 부분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력 다소비 산업인 AI,
반도체 산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력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AI, 반도체 산업에서는 24시간 365일, 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력, 그리고 그 중에서도 SMR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작으면서도 모듈화할 수 있는 원자로를 뜻합니다. 출력은 약 300메가와트 이하로 대형 원전에 비해 약 4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이 갖고 있지 않은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형화에서 오는 이점입니다. 대형 원전이 이루고 있는 거대한 기기들이 작은 원자로 용기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크기는 약 5분의 1 수준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사용하는 부품 수가 적어지고 제작이 용이하며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기가 작아진 덕분에 운송에도 아주 큰 이점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원자로를 만들 경우 차량 선박에 원자로를 실어서 현지로 바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동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적 배치도 가능합니다. 부품과 제작을 모듈화하면서부터 공장에서 마치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초기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원전과 달리 우선 필요한 만큼 설치하고 향후에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자본이 굉장히 낮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 또한 향상시켰습니다. 대형 원전이 고려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고는 록화 사고로서 대형 배관이 파단되어 다량의 냉각수가 유출되는 사고입니다. 원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뜨거워진 원자로, 즉 노심, 원자로 가운데 있는 것을 노심이라고 부르는데요. 노심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냉각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만약 대형 원전에서 냉각수가 흐르는 대형 배관이 파단될 경우 원자로 내부로 충분한 양의 냉각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뜨거워진 원자로를 식힐 수 있는 냉각제가 원자로 내부로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로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원자로 가운데 있는 해결료가 손상될 위험이 있고 이 상황이 굉장히 극심해질 경우 원자로 내부에 있는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중대 사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원자로에서 해결료가 녹아내릴 경우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중대 사고의 한 케이스를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원자로를 충분히 식힐 만큼의 냉각제가 원자로 내부로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SMR에는 대형 배관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 SMR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형 원전처럼 의도적으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냉각제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피동 안전 계통, 즉 자기 스스로 냉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 즉 중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현재 설계되고 있는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약 100배나 높은 안전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SMR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기존의 전력 생산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4세대 원자로 기술을 SMR에 적용하게 된다면 기존 전력 생산 외에 다양한 수요체에 활용 가능해지게 됩니다. 4세대 원자로란 기존 대형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각제, 즉 물을 사용하지 않는 원자로를 지칭합니다. 원자로는 크게 물을 사용하는 경수형 원자로와 물을 사용하지 않는 4세대 원자로, 즉 비경수형 원자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냉각제로 사용하는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사용하는 냉각제 물질에 따라서 그 원자로의 특징이 결정되게 됩니다. 4세대 원자로를 대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고온가스로, 용융염 원자로,
소듐 냉각 고속로가 있습니다. 고온가스로의 경우 물 대신 냉각제로 헬륨 기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헬륨 기체를 사용함에 따라 원자로가 고온의 증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경수형 원자로에서는 약 500도씨까지의 증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온가스로의 경우 최대 1000도씨까지 높은 열을 가진 증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용융형 원자로는 해결료 자체가 녹아있는 액체 상태입니다. 즉, 해결료가 곧 냉각제, 동일한 성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액체 상태의 해결료를 사용하면서부터 그 원자로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크게도 작게도 설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곳, 즉 선박이나 해양 원자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듐 냉각 고속로는 액체 상태의 금속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액체 소듐을 냉각제로 사용합니다. 액체 소듐은 열 전달 효율이 높기 때문에 원자로의 열 효율을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듐 냉각 고속로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장주기 운전이란 해결료를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한 원자로를 뜻합니다. 따라서 사람 손이 닿지 않는極오지 지역이나 향후에는 우주에서까지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SMR은 기존의 대형 원전이 진출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SMR이 가지고 있는 높은 잠재력 덕분에 전 세계 약 70여 종의 SMR이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민간 주도형 SMR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SMR 벤처 기업이 존재하고요. 특히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SMR 벤처 기업들이 우수한 원자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자금 지원과 더불어 SMR 실증에 꼭 필요한 요소인 부지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립연구소의 모든 인프라를 개방하여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실증에 꼭 필요한 실험 장치까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요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SMR 벤처 기업에 자유롭게 투자하면서 그들만의 SMR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는 SMR 분야에서는 가장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4세대 SMR 노용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조만간 세계 최초의 육상용 SMR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경수형 SMR을 선박에 탑재한 전력 생산이 가능한 해양용 원자로를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SMR을 개발하기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또한 SMR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즉 전력 생산과 더불어 다양한 수요처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 가능한 여러 SMR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 주도의 원자로 개발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정부 주도 사업에는 다량의 자원과 인프라를 투입할 수 있지만 다양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국내 SMR 개발은 다양한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SMR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 가능한 여러 SMR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SMR의 대표 노형은 스마트 원자로입니다. 스마트 원자로는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일체형 원자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는 분산 전원과 해수 담수화 시장을 진출을 목표로 1997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였고요. 이후 경제성을 좀 더 향상시켜 2024년도에 표준 설계를 재인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표준 설계를 받았다는 뜻은 이 원자로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이미 입증되었고 이를 반복 건설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즉각 건설이 가능한 SMR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는 진정한 의미에서 SMR은 아닙니다.
대형 원전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기기들을 작은 원자로 용기 안에 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모듈형 제작과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형 SMR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혁신형 SMR은 스마트를 통해서 익힌 우수한 SMR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여기에 모듈화 기술까지 적용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형 SMR이 되겠습니다. 혁신형 SMR은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되었고요. 현재는 2028년도에 표준 설계 인가 획득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SMR은 특히 안전성과 경제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로 사고는 주요한 용접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용접 부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원자로의 안전성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최신 용접 기술을 도입하여 용접 부위를 최소화하는 혁신형 제작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 세계에서 이 원자로를 그대로 모사하여 필요한 설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특히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실험이나 코드 개발을 하지 않고도 이 디지털 트윈을 하여 모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MR을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조차도 디지털 트윈을 통해 구사하여 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다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혁신형 SMR은 향후 분산 전원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분산 전원이란 소규모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그 지역에서 생산하여 필요한 지역, 그 인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원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는 넓은 지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지역 내에 각기 소규모 지역 그리고 산업단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일 샌드를 채굴하는 기업들이 캐나다 전 지역의 여러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 공급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SMR을 통해 분산 전원으로서 활용하게 된다면 필요한 지역에 바로 이 SMR을 설치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전력 공급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수형 SMR 외에도 4세대 원자로 SMR에 대한 수요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다양한 산업단지에서의 탄소 중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높은 열을 필요로 하는 철강,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높은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스 화력 복합 발전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산업단지에서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고온가스로는 높은 열, 약 750도씨 이상의 열을 공급하는 데 집중된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열을 요구하는 철강,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수소생산단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설계 단계에 있으며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주요 기술들을 개발하여 2030년도에 실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양에서의 탄소 중립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해양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박 탑재용, 즉 친환경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용융염 원자로 또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용융염 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2040년도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용융염 원자로가 탑재된 친환경 선박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원자로의 대표적인 도형이 소듐 냉각 고속로 또한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듐 냉각 고속로는 열전도관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면 SMR보다도 더 작은 초소형 원자로 개발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소듐 냉각 고속로에는 장주기 운전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는 고속 중성자, 즉 에너지가 높은 중성자를 활용하여 핵균열을 일으키는 원자로입니다.
이러한 고속 중성자를 활용하게 된다면 해결료 효율을 극대화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대형 원전의 경우 약 3년에서 5년 주기로 해결료를 교체해야 되는 반면 이 소듐 냉각 고속로의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면 20년 동안 해결료 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격오지 지역에서의 전력 공급에 아주 유리합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경수형 SMR뿐만 아니라 4세대 SMR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SMR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MR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SMR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산업, 대학, 연구계, 그리고 정부가 모두 힘을 합치는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이 향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소통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SMR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큰 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허가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SMR에 대한 명확한 규제 인허가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SMR을 제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SMR 규제 연구단이 추진되어 SMR에 적용되는 혁신 기술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SMR은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SMR을 많이 알리고 그리고 SMR에 적용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 양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차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 센터를 구축하여 SMR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SMR의 국가 기반 산업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SMR 전문 국가 산업단지 또한 조성하였습니다. SMR은 급격하게 변하는 에너지 시장 요구에 맞춰 탄생한 기술입니다. SMR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기반하여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SMR 기술 선점을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원자력 강국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수한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수한 원자력 공급망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SMR 시장에서도 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SMR에 대한 기술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희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우수한 SMR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